지금까지는 정치 얘기 여러분들 세 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는 경제 쪽으로 넘어갑시다. 경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운해만으로 감성의 뇌만으로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데 조금 경제 쪽으로 넘어가면 자네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좀 골치 아픈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정치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난 중앙일보 초창기부터 내가 중앙일보를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트럼프를 찬성하는 사람 오늘 내 처음 봤어요. 어쨌든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만일에 트럼프가 선거에 졌으면 죽일 놈이야.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는 안 나오고 아주 찬성 쪽으로 나오는데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줘야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원영숙 기자님께서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좋아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안 하셔서 내한테 아마 떠넘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트럼프를 좋아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준비한 것은 슬라이드 9장인데 우리 이현 회장님께서 30분 동안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러면 한 장에 4분밖에 시간이 없다 해서 상당히 말을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말을 빨리 하다가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천천히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흘러나온 이 과정을 보면 지난 우리가 아주 혹독한 불황을 겪었죠. 그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6월까지 불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황을 겪었는데 상당히 심한 불황이었고요. 2009년 7월부터 지금까지 회복기입니다. 회복기인데 8년째 회복으로 들어왔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 주간 경제 칼럼에서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머지 과제는 언제 우리가 불황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계산하고 경제학자들은 그 계산하기에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GDP가 올라가기는 그냥 계속해서 내리막이고 고용도 이 완전 고용이 돼가지고 더 올라가기가 힘들게 돼 있고 GDP의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는 소비 성향도 돈은 있는데 쓰지를 않고 내구재도 제대로 사지도 않고 또 두 번째로 그 비중이 큰 기업체의 투자 지출은 보면 거의 0%에 가깝거나 부동산 고정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년 내로 불황이 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이라고 하기보다 예상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나는 사실 그 투표하는 날 캘리포니아는 가서 투표 하나만 하다 이게 결정 이미 여기 다 난 곳인데 그래도 내가 몇몇 사람에게 그 찍어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내가 가서 찍기는 찍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날 투표하고 나서 제가 수업이 있었는데 학생이 셀폰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Dr. Jin, Trump is leading. You're kidding. 이거 자세히 보라고 내가. 어쨌든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은 이분이 지금까지의 그 경기 사이클 불황으로 가던 그 사이클을 전환을 시켜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이 회복기를 더 가속화시켜 가지고 오랫동안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제 사이클은 평균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14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제학 노벨상 받은 분이 14분인데 한 분도 이 사이클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노벨 경제 이론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듯이 평균 8.7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8년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균 나이로 따지면 벌써 2, 3년 내로 이게 또 불황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연 변이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수치화시키면은 이게 얼마만큼 그 트럼프노믹스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죠. 트럼프 경제 정책이 어떻게 이 GDP를 올릴 수 있고 고용을 얼마나 창출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그 회복기가 더 연장이 되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정치관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트럼프가 막말 잘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해서 신용이 없어요. 그죠? 함부로 저렇게 지금 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큰 소리만 저렇게 많이 한다.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반신반의하고 있죠. 아직도. 그죠? 예. 저분 말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예. 근데 저게 과연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나는 학자니까 나는 마이크로 경제학자입니다. 학자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정책 이슈가 과연 이론상으로 봐서 합리적인가? 저게 믿어도 될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지금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냐면 아직도 이분이 정식으로 취임도 안 했어요. 1월 20일 내년에 1월 20일에 가서 취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세부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선거 입후보 캠페인 하는 동안 그리고 또 당선되고 나서 말한 그 여러 가지 공약들 얘기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가정 위에서 설립된 그런 포캐스팅이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가장 그 정확한 이 그 포캐스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증권회사의 그 홀세일 증권회사가 있죠. 그 홀세일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경제학자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분들은 잘못 프리딕션을 했다가는 주주들이 손해를 가면 회사가 망하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연 트럼프노믹스가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current trend before Trump effect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프리딕션을 했어요. 금년 1월에 GDP는 0.8%, 1.2분기 1.4, 3분기는 3.2는 지난주에 이거 상향 조정을 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른 것은 경제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남미에 홍수가 났을 때 구호품 보내느라고 수출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일시적인 거니까 요건 금세 내려옵니다. 그래서 4분기에 1.8로 되어 있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1.5 내년에 이제 1.4, 1.8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요 다음 장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은데 잘 보세요.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보면 내려갑니다. 인플레이션도 지금 자꾸 인플레이션 내려가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내려가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부동산이 안 올라가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헤징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는 물품은 사실 마이너스예요. 하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싼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서비스 쪽에서 자꾸 올라가서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자, 실업률 보세요. 실업률은 4.9, 4.9, 3분기에 4.9 이렇게 돼 있는데 4.8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요. 어제 실업률 나온 거, 지난 금요일 날 실업률 나온 거 보면 4.9에서 4.6으로 떨어졌어요. 4.6이라는 이 실업률은 4.6이라는 실업률은 완전 고용입니다. 풀 엠플로이먼트예요. 풀 엠플로이먼트. 풀 엠플로이먼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노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채용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경쟁적으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노임이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자를 올려야 돼요. 기본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매주 12월 13일, 14일 이틀 동안에 연방준비 이사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가 14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12월에 0.25% 올라가는 거는 100%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 게 보세요. 1분기에 0.36, 0.37이라는 건 뭐 별로 여기까지는 가다가 12월에 가서 0.63으로 올라가고 이제 내년의 문제예요. 내년에도 6월에 가서 한 번 더 올라가고 내년 12월에 가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2번 올라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노믹스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 성장을 올리자. 그 올리는 방법이 고용을 창출해서 올린다. 경제 성장을 얼마나 올리겠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말에 의하면은 4%로 올리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서 2%도 안 되는데 4%로 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4%까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거는 점차적인 문제고 일단 우리 현재 사정을 먼저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가장 그 공인된 여러분이 경제 통계를 보실 때 누구 통계를 가장 믿겠습니까? 미국에서는 화폐금융정책,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시장공개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통계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아주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있고 그 경제학자들이 7명의 위원이 대통령이 추천해서 상원의원의 인준을 받을 정도로 돼야 되는 사람은 각자가 또 5, 6명의 최고의 경제학자들을 다 이렇게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만난 거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함부로 여기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함부로 흩은 소리 못합니다. 일반 뭐 기업체야 뭐 연구소야 이렇게 해도 고치면 되고 또 시비 걸 사람이 없겠지만은 거기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헌된 프로젝션이 여기 보세요. Economic Projections by Fed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생각은 금년에 1.8% 성장하고 내년, 후내년 2019년까지 2% 성장한다. 실질 성장입니다. nominal rate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실질 성장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2%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자들이 한 것보다 상당히 낙관적이죠. 미국의 통화정책을 다루는 이 관리들이 우리 서민 경제학자들보다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미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언엠플로이먼트는 4.7, 4.6, 4.6 이렇게 했는데 이건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11월에 실업률이 4.9에서 4.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빨리 적어먹으면 안 되는데 4.6이라고 말씀드렸죠. 4.6.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보면 1.7, 1.9, 2. 이래서 이분들은 2018년에 가면 2%가 된다. 2%는 이게 그 하나의 마지노선입니다. 2% 인플레이션이 넘어가면 연방준비 이자에서 이자를 팍팍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12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거기서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것은 컴포지션입니다. 컨트리뷰션. 이걸 제가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왜 시간을 보냈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 미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느 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What are the areas to make a big contribution? 그걸 알아야 해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GDP를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personal consumption. 이게 70%의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investment, 기업 투자입니다. 기업 투자인데, 이거는 보세요. 이 consumption은 2016년에 1.9, 2분기에 3%, 이래서 1.27 정도의 컨트리뷰션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업체가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기업체 투자가 마이너스 0.5, 0.03밖에 안 됩니다. 기업체들이 투자를 못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성이 낮아서 그렇고, 하나는 이익을 못 내서 그래요. 이익을 지금 낼 수가 없어요. 이익을 못 내는 거는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데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이 기구, 시설, 스트럭처에 투자를 안 했어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는 레지던셜 인베스트먼트, 주택부동산이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14.8%의 컨트리뷰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벤토리가 좀 문제입니다. 이 소매점에서 잘 경기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오더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팔리지를 않아서 팔리지 않은 것은 이 GDP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1%도 못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트, 수출은 항상 마이너스. 이것을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자는 냅타도 새로 고치고 FTA도 하고 이거 전부 다 재조정해서 협상 다시 해야 된다. 중국에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거의 이게 보세요. 551 빌리언, 561 빌리언, 545 빌리언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분기마다. 여기에 다른 데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돈 다 뺏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벌써 이렇게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 고질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고 해외 경기가 나쁘면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못합니다. 수출을 못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문제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께서 개인적으로 그랬는지 공화당 정책으로 그런 것인지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트리클 다운 파월렛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클 다운은 고용을 창출을 시켜서 성장을 올린다 할 때 고용 창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emand create supply, 수요자에게 여러분이나 저처럼 소비자에게 돈을 정부에서 주어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어서 물건을 사주면 기업체가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이게 민주당식입니다. 그것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불황이 났을 때 이렇게 부시도 중년도 750 빌리언 쓰고
오바마 대통령도 851 빌리언 썼습니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그 정책을 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피지컬 팔리시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도맡아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낮추고 그래가지고 부양책을 많이 쓰게 이렇게 만들었죠. 자, next.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요, U.S. GDP 그로스가 declining average인데 미국의 경제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내릴막이에요. 어제 오늘 얘기 아니라고 이게 61년에서 69년까지 사이클 때 5.5%에서 평균 성장률이요. 이때 사는 사람들은 괜찮게 살았어요. 호황도 맞이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81년에서 90년까지 4.8로 내리고 그 다음에 91년에서 2001년까지 10년 동안에 3.5% 평균,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07년까지 2.7%를 내리고 지금은요 200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난 6월까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에버리지 2.1%입니다. 평균. 이렇게 미국 경제의 일반적인 GDP 트렌드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호황기는 지나고 여러분들 금년에 이번 그 사이클 때 호황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느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호황이 언제 오냐 지나고 보니까 그나마 좋았던 때가 언제냐 2014년 2015년이 맥시멈. 그때 괜찮게 비즈니스 했다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힘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여기 뭐 봉제협회도 한 10년 고문해봤고 성공에 있어 뭐 했다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들 얘기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서 죽지 못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호황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느끼지를 못한 요즘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1인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2%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다시 불황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에 나타난 사나이가 트럼프야. 이때 나타난 사나이가 트럼프야. 자, 그 다음. 이겁니다, 이거. 에코노미, 우리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게. 조금 희미하게 됐습니다만, 이 두 표를 카피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어요. 자, 2017년에서 2018년 트럼프 이펙트입니다. 트럼프 효과. 이거 보면 내년입니다, 이제. 금년은 겨우겨우 크리스마스를 그냥 이렇게 잘 넘기겠지만 내년에 1분기에 2, 2분기에 2.5, 3분기에 3.5, 4분기에 4%, 2018년 4%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말하는 대로 4%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내려가요. 3.5, 3.0, 2.5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저께도 저한테 사람들 물어요. 박사님 앞으로 경기가 언제쯤 나아지겠어요? 언제쯤 나아지느냐면요. 우리 학자들이 계산을 하기로는 내년 7월부터 내년 후반기 하고 2018년 전반기 4개 분기가 있죠. 그 4개 분기 때 GDP 성장률이 평균 3.5% 올라갈 테니까 모든 기업 조정, 투자 이런 확장을 그때를 맞추어서 하십시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안 되면 나도 여기에서 베케이션을 아마 한 6개월 한국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1조 억 불을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1조 억 불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설문지에 저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면 1조 억 불을 또 정부에서 빚을 내가지고 하면 지금 그렇잖아도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공약으로 오바마가 뭐 부채 너무 많이 졌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또 부채 또 늘지 않겠냐. 근데요, 그분이 큰 소리 할 때는 큰 소리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부채 더 안 지고도 1조 불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트럼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200억의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이 2빌리언 달러 돈이 자산이라는데 그걸 버는 데는 가장 이 사람이 기술을 많이 쓴 것이 레버리지 파이낸싱 기술이에요. 레버리지 파이낸싱이 가장 잘 되는 것이 부동산 아닙니까? 그 기법을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했고 협상의 기재입니다. 이 사람. 협상의 기재. 그래서 그분이 이러한 전법을 이제 쓰는데 이 4%까지 올라가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자를 따라 올려요. 이자를 자꾸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내년에 가서 다시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동안에 1조 불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국회에서 또 이렇게 보충을 해주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유지를 못합니다. 단 감세정책이 이것을 많이 도와주곤 했어요. 우리가 조금 후에 감세정책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스트럭처보다도 중요한 게 감세정책이에요. 감세정책은 공화당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정책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자기가 발표하고 있는 그 경제 전략이 자기 혼자서 만든 것이냐 새로이 혁신적인 전략이냐 그렇잖아요. 이론상으로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있는데 그러면 왜 이제 와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어. 그 이론을 아는데도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도 실천 못하는 정치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화당에서는 제일 먼저 이 출입걸다운 팔리시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간 대통령.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그리고 다시 더블딥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03년에 또 이렇게 써가지고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또 이 6%, 7% 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이제 그때 제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했느냐? Supply Side of Economics. 레간 대통령의 공급 경제학 이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바탕은 있어요. 갑자기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합리성이 있고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실효성도 있다. 이런데 이것을 누가 집행을 하느냐.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들은 그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여기에 뭐 많이 누표가 있지만은 이건 뭐 시간 관계로 이분의 그 트럼프 이펙트가 보세요. 1분기에 4.7 실업률입니다. 4.6, 4.3, 3.4.1, 4 이하로 내려가면요 노임이 많이 뛰게 돼요. 노동자가 근데 그 11월 통계도 보니까 27만 명의 새로운 고용이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작년 평균보다도 훨씬 낮아요. 낮은데도 실업률은 4.9에서 4.6으로 떨어졌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질문을 두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간단해 해설은. 왜 그러냐면 이 노동력을 계산을 하는데
취업은 못했지만은 실제로 일을 자리를 찾으려고 액티브리 파티시페이션 하는 사람은 노동력에 들어가지만은 이미 일자리를 찾다가 그냥 이제 타이어드 해가지고 안 찾는 사람, 이 사람은 노동력에 안 들어갑니다. 일할 사람은 사람인데 계산을 안 하니까 실업률이 뚝 떨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 18밀리언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1밀리언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Anyway,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려가는데 감세 정책은 그냥 그대로 잘 쓰면 이게 조금 더 오래가고 만일에 이게 이 우리가 포어캐스팅한 트럼프 이펙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하면은 지금 이번 회복 사이클, 리커버리 사이클이 지금 8년째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10년 넘어가는 2차 대전 후에 최장기 회복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전에는 숫자로 했는데 혹시 도표에 이렇게 도표를 그런데 제가 이거 컴퓨터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희미하게 됐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트럼프 전성시대의 트럼프 공화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실행되는 기간이 이 기간. 이게 이 기간이에요. 이게 3.5에서 4 자기가 얘기한 4가 바로 이거야. 근데 그분은 아마 처음 말씀하실 때 나처럼 이렇게 도표 그려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once in a while 한 번은 올라갈 것이다. 그 목표가 that's my goal, that's my 4% goal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추측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4%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약 3.5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이제 1분기가요. 금년 4분기가 1%로 시작해가지고 2%, 2.5% 올라간. 이게 국회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돈 지 맘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참, 그거 하나 말씀드려요. 그러면 트럼프는 국가 부채 쓰지 않고 펀드 발행하지 않고 어떻게 1조 불을 파이낸싱을 하겠냐. 그분이 이 얘기는 이 앞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그 수주를 맡는 사람이 업체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텍스 크레딧을 주어가지고 그걸로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 요즘 SBA 개런티 론 받으시죠. 그럼 SBA 론 개런티 론은 정부가 돈 주는 게 아니고 그죠? 누가 돈을 줍니까? 은행들은 돈 주라고 그러고 정부는 뒤에서 개런티만 하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무역을 하시면 한국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LC를 보내야죠. LC 누구 LC? 은행의 LC. 은행에서는 은행이라는 그 신용 때문에 레터 한 장 써주고 몇백만 불어치 물건을 가져옵니다. 돈 일전 안 주고. 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모자라면 개인 투자가들의 자본을 헤지 펀드를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윤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파이낸싱을 쓰니까 그것도 부채가 많이 안 올라가고도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나는 공화당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뷰션도 얘기하는 이거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이것도 여기 보면 이게 내년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그 2018년 1분기, 2분기 이때 곡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이거야. 이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것을 살려야 되는. 이것도 이제 여기가 많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된 게 이제 어디 가서 결정이 나느냐면 net export하고 이 other fixed investment 기업체가 투자를 해야 돼. 기업체들.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을 하려면 공화당 정책은 뭐냐면 기업체에 세금을 감면하고 기업 우선주의로 기업체를 도와주면 기업체가 투자를 하고 고용 창출을 한다. 이것이 트리클 다운 팔리시. 이것을 supply side of economics. 누가 이런 이론을 창설했냐면 아서 레퍼 교수라고 해서 USC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레간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아서 레퍼 유명한 커브가 있습니다. 그 커브를 만들었으니까 이론상으로도 이게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오케이. next. 이것은 이제 2003년과 2017년, 18년을 비교하는데 이때 그 아까 말씀드렸죠. 2003년 레간 대통령 때 레가나믹스하고 지금 트럼프나믹스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까만 것이 2017년, 18년 앞으로 2년 동안이고 이거는 지나간 과거 그때 레간 대통령 때 이게 third quarter에 6%까지 치솟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는 그 플랜이 함부로 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이론상으로 학술적으로 다 근거가 있고 프루브된 것을 자기가 이제 실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next. 오케이. 그러면은 트럼프노믹스 justification 이것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Each 1% increase in GDP growth create 1.2 million jobs. 성장률. 지금 성장률이 2% 될까 말까 하죠. 거기에서 앞으로 3% 뭐 10% 더 올라가면 이게 12 million job이 additionally 창출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Boost 3.5% per year. Last 7 years real GDP grew only 2.1%. Lowest since the 1940s. 그리고 tax cut, tax rate reduction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있었는지 나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걸 이해할 수 없어 진짜로. 보세요. 영국은 20%에서 17%로 내려오겠다고 메이 총리가 그저께 어나운스했어요. 그리고 독일도 2000년에 50%에서 30%로 낮췄고요. 이탈리아도 7.5%에서 24%로 낮췄고 일본도 40%에서 30%를 다 낮췄습니다. 러시아, 터키 lowered 17%, Ireland 12.5%, the lowest rate. USA 35 to 15% 이렇게 낮추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해외에 있는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에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텍스 때문에. 그것을 낮춰서 10%만 차지할 테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재투자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픽스드 인베스트먼트가 금년에 마이너스 4.5% 내려갑니다. 이것이 리커버리 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먼트 텍스 이게 보면 2003년에 푸시 텍스 카트가 PCE를 6% 올렸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가계 여러분이나 우리 그 패밀리 가계 재정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고 그 전에 물론 이제 불황 때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발행하는 펀드 플로우 리포트가 있어요.
그 지난 9월에 나온 거를 보면 아직도 그 2016년에 금년에 2조 1,600억 불의 퍼체싱 파워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계속해서 이 뭐 내구재나 소비를 살 수 있는 역량은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하지 않냐면 신뢰도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신뢰도가 지금 많이 올라요. 오늘 혹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낸 주간경제 칼럼을 받으신 분은 거기에 내가 써놨습니다. 그 신뢰도가 많이 올랐어요.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도 올라갔고 센티멘트 인덱스, 시카고 대학에서 하는 센티멘트 인덱스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업적으로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ISM이나 PMI 이 지수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올라간다는 투자를 할 지금 성향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렇게 트럼프 노믹스 정책을 발표한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집행하는데 그 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을 하는 데는 일단 모멘텀이 잡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거기다 퍼넣어서 새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